때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는 독일군의 기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Und wenn die Engländer mal wieder bis zum Nil zurückgetrieben wurden. 직전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독일군은 다음 상대를 찾아 기차에 올라타죠. 상대가 누구든 이길 것만 같습니다. 늘 최전방에서 뛰던 병사들은 새로운 비츠란트 중위를 놀립니다. 앞으로 자신들에게 펼쳐질 미래를 상상도 못한 채 말이죠. 한참을 달려 독일군은 소련 스탈린그라드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기세등등한 전우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죠. 담배도 누워서 겨우 태울 정도로 지쳐 있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비츠란트와 그의 병사들은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임무를 받게 됩니다. Das ist unsere Halle. Die müssen wir auf alle Fälle nehmen. 그들은 대위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하지만 펠드만이라는 병사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렇게 소련군에게 위치가 발각되죠. 독일군은 최대한 공장 쪽으로 접근했지만 소련의 기관총을 뚫기엔 역부족입니다. 대인은 펠드만이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결국 펠드만은 사지로 몰리게 됩니다. 대위의 머릿속엔 오직 임무 완수밖에 없습니다. 펠드만이 죽자 이런 말을 하죠. 독일군은 마침내 공장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남은 소련군을 모두 죽이죠. 그렇게 첫 번째 전투가 정신없이 끝났습니다. 병사들은 잔혹했던 오늘의 전투에 넋이 나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총격전은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죠. 비츠란트는 소련군에게 잠시 휴전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기적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양쪽 모두 시체를 수습하고 잠시 긴장이 풀린 듯 빵을 나눠 먹죠. 하지만 독일 쪽에서 먼저 돌발 행동을 합니다. 아까부터 지금의 상황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한 병사가 소련을 향해 사격을 시작한 것이죠. 현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됩니다. 더 최악인 건 건물에 고립됐다는 것이죠.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최악의 환경, 겨우 배만 채울 뿐인 음식. 소련은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이곳을 나가지 못한다면 모두 죽게 될 터였죠. 비츠란트 중위는 부하들과 함께 탈출구를 찾아 나섭니다. 소련군에게 발각되지 않고 지하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찾죠. 하지만 워낙 어두운 탓에 비츠란트는 부하들과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군과 마주치죠. 소련군은 길을 찾아주는 조건으로 자신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함정이었죠. 비츠란트는 우여곡절 끝에 부하들에게 합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른 대대에 합류하게 되는데 이곳은 마치 지옥도와 같습니다. 전우가 다리가 잘려 고통스러워하자 이성을 잃은 프란츠는 위생병에게 총을 겨누게 됩니다. 하지만 전우는 사망하게 되고 비츠란트와 그의 부하들은 위생병에게 총을 겨눴다는 이유로 체포됩니다. 비츠란트는 대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역시나 그는 부하들의 생명 따윈 안중에도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스탈린그라드에 혹한의 겨울이 찾아오고 강등된 비츠란트와 그의 부하들은 비참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만큼이나 독일의 상황도 좋지 않았죠. 유리했던 초반과 달리 기관총 부대를 등에 업은 소련의 뛰어난 시가전, 그리고 11월부터 혹한이 찾아오면서 점차 밀리던 독일 제6군은 결국 소련에게 포위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히틀러의 독일은 절대 항복하지 않습니다.
Weißt doch genau, was uns dann erwartet. Seid viel schlimmer, ihr Offiziersgesocks. 전선에 있는 병사들만 고통스러울 뿐이죠. Ich habe meiner Frau schreiben lassen, dass ich gefallen bin. 그렇게 매일매일 전투가 이어집니다. 하얗게 쌓인 눈은 붉게 물들어가죠. 병사들의 사기는 날로 저하되고 독일은 그럴 때마다 훈장을 뿌립니다. Namen des Führers. 하지만 모든 것을 눈 감고 갈 순 없습니다. 독일군은 민간인들의 집을 모두 불태우고 작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민간인들을 모두 총살합니다. Von wegen russische Saboteure. Es gibt nichts mehr zu fressen. 몇몇 병사들이 말렸지만 Hauptmann, lassen Sie wenigstens das Kind. 결과는 바뀌지 않았죠. 이번 사건으로 비치란트와 그의 부하들은 한마디로 현타가 오게 됩니다. Nach allem, was hier passiert ist, denke ich, dass jeder das Recht hat zu gehen. Krieg ich bestimmt einen Flieger und wenn ich mir einen Bauchschuss verpasse. 더 이상 군에 충성하지 않기로 한 것이죠. Ist eine arme Sau, Rohleder. Kämpfst du nur für den Endsieg. 그렇게 비치란트를 포함한 세 사람은 근처 독일군 공항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절규하는 민간인들을 마주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공항에서도 부상병들의 비명소리만이 들립니다. 충격적인 건 부상병들을 대하는 군의 태도였죠. 도움이 필요한 부상병들을 총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타려는 병사들에게 총을 겨누죠. 군은 장교만 골라 태우고 절규하는 병사들을 남긴 채 떠나버립니다. 비치란트 일행은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죠. Willkommen im Massengrab. 이따금씩 하늘에선 보급품이 떨어집니다. 물론 쓸모없는 게 대부분이죠. 그마저도 장교가 나타나 깽판을 놓습니다. Aufstehen, Mensch! 하지만 비치란트 일행은 더 이상 잃을 게 없죠. 그들은 장교가 쓰던 숙소로 향합니다. 먹을 것이 가득하고 Lasta, es gibt nur eine Kolik. 낭만적인 노래가 있는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보니 한 여성이 잡혀 있습니다. 비치란트가 그녀를 풀어주자 그녀는 되레 화를 냅니다.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것이죠. 이는 독일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Seit 2 Jahren träume ich jede Nacht, dass mich ein Volltreffer erwischt. 깨어나지 않을 것만 같던 이 악몽은 1943년 2월 독일이 소련에 항복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무려 2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역사상 최악의 전투로 불립니다. 1939년 8월 23일 히틀러와 스탈린은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1941년 6월 22일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하며 조약은 파기되죠. 초반 유리한 고지를 잡았던 독일의 전차 부대는 소련의 혹한의 겨울을 만나며 기세가 꺾이게 됩니다. 동상과 식량 고갈 등으로 병사들은 고통받았고 1942년 11월부턴 보급로까지 차단되면서 22개 사단이 스탈린그라드에서 포위당하게 됩니다. 결국 2개월간의 처절한 저항 끝에 독일은 소련에 항복하게 되죠. 이때 히틀러가 자결을 종용하는 의미로 사령관 파울루스를 원수로 승격시켰으나 파울루스는 자결이 아닌 항복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스탈린그라드 최후의 전투는 참혹했던 그날의 전투들을 실감나게 스크린에 담아냅니다. 역사와 전쟁에 관심 많은 분들께 정말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마이클은 부하들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은 눈앞의 독일군 기관총을 박살내는 것.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결국 죽은 존우를 방패 삼아 기관총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그때 포격을 맞은 마이클은 야전병원에서 눈을 뜨죠. You're all right now, Sergeant. 치료를 마친 마이클은 제대 심사를 받게 됩니다. I don't sleep, so I don't really know how to answer that. 앞선 전투에서 그는 독일 소년병의 이마에 칼을 꽂았고 이때 얻은 트라우마로 더 이상 싸울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Because I received a medal for sticking a piece of steel into a boy's forehead. 결국 그는 마이클을 캐나다 후방으로 보냅니다. 1917년 당시 영국은 식민지 캐나다에 징병령을 내렸고 마이클은 징병이라는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됩니다. Minimum age 18, infantry service and medical corps. 하지만 업무 첫날부터 부적격 지원자가 오죠. You were rejected because you have asthma. Okay, as long as I'm sitting at this desk,
You will not be going to this war. 입대를 거부당한 데이빗은 술을 먹고 깽판을 칩니다. 그에겐 꼭 입대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자친구와 약혼하기 위해서 그녀의 아버지에게 인정받아야 했고 For God's sake, son, we're at war. Use your imagination. 그의 아버지가 독일군으로 참전에 전사했다는 사실이 마을에 알려지면서 주민들로부터 온갖 모욕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마이클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전병원에서 만나 마음에 두고 있던 간호사 세라의 동생이 I don't want to leave you. I'm not what you think I am. 바로 데이빗이었기 때문이죠. Start over, or I could try to find another job. 서로에게 호감이 생긴 마이클과 세라는 시간이 흘러 연인 관계가 됩니다. 마이클은 미래의 처남 데이빗을 설득하려 합니다. You're not fit for this world. You live over there. You got men underneath you. 전쟁은 끔찍한 것이고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나갈 필요는 더더욱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데이빗은 결국 사고를 칩니다. Present this letter to the recruiting officer and your way should be clear. 권력자인 여자친구 아버지로부터 허가서를 받아 And this form identifies the cause as asthma. 마침내 입대하게 된 것이죠. He's the reason I'm going aboard. 지옥으로 가는 열차에 스스로 탑승하게 된 것입니다. The eastbound train carries our valiant youth on the long road to glory. 이렇게 징병된 청년들은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투 중 하나인 파스 샹달로 보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이클도 데이빗을 지키기 위해 재입대하게 되죠. Remember that rule. Don't die. 그렇게 마이클도 파스 샹달로 가게 됩니다. 데이빗은 아직 정신 못 차렸습니다. The last goddamn time. I don't need your help. 언제든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마이클은 야전병원에서 익숙한 사람과 마주칩니다. 데이빗과 마이클이 걱정됐던 세라도 결국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Took me a month to catch up to you. 세라는 데이빗에게 목걸이를 전해달라 하죠. Can you give this to David? 목걸이를 받은 데이빗은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I haven't even written her.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 마침내 깨닫죠. 영웅적으로 독일군을 죽이는 멋진 상상을 하며 왔지만 실상은 축축한 구덩이에서 지옥의 시간을 보낼 뿐이죠. We're all in a slaughter yard. There isn't a single guy here knows why. 1917년 8월의 파스 샹달은 인간에게 가혹했습니다. 31일 중 단 3일을 제외하고 모든 날 비가 내렸습니다. 양쪽 모두 끊임없는 폭격을 가했고 폭격으로 파여진 구덩이엔 물이 가득 찼으며 양측 병사들은 늪과 같은 진흙더미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이죠. 총기에 진흙이 들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일도 벌어집니다.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곳입니다. 워낙 정신없던 상황의 데이빗은 독일군 참호로 떨어지게 됩니다. 독일군은 데이빗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데이빗을 구하기 위해서 독일군 참호로 돌격하죠. 그러자 독일군 장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격을 중지해줍니다. 덕분에 마이클은 데이빗을 무사히 데려옵니다. 이번 전투 역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마이클도 그중 하나였죠. 심각한 부상을 입은 마이클은 세라의 옆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참혹했던 파스 샹달 전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파스 샹달은 1917년 발발한 파스 샹달 전투를 다룹니다. 그 중에서도 영국으로부터 징집된 캐나다군의 이야기를 다루죠. 당시 인구 800만도 되지 않았던 캐나다에선 무려 60만 명의 청년들이 징집됐습니다. 그리고 6만 명 이상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죠. 역대 참호전 중 가장 참혹했다고 알려진 전투는 베르댕 전투와 솜 전투입니다. 특히 베르댕 전투는 7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역대 최악의 소모전으로 알려지죠. 파스 샹달 전투는 앞선 두 전투만큼이나 참혹했던 참호전으로 알려집니다. 이 전투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날씨입니다.
8월 내내 비가 내리면서 양쪽 병사들이 전투에 어려움을 겪었죠. 포탄으로 구덩이가 파지면 병사들은 몸을 숨기기 위해서 구덩이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비가 억수같이 내리면서 구덩이 속 물깊이는 미친듯이 치고 올라오죠. 결국 힘이 빠지거나 진에게 발목이 잡힌 병사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익사하게 됩니다. 전장에서 울려 퍼지는 부상자들의 비명소리는 서서히 줄어듭니다. 모두 구덩이 속에서 익사했기 때문이죠. 살아남은 병사들은 구덩이에 빠진 전우를 구해줄 수 없습니다. 그들을 꺼내주려다가 자칫 자신도 빨려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폭우 때문에 생긴 진흙은 부상병 이송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부상자 1명을 이송하기 위해서 거의 10명이 달라붙어야 했죠. 8월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날은 딱 3일이었는데 이마저도 해가 거의 뜨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병사들이 옷과 몸을 말릴 시간조차 없었던 것이죠. 전투가 시작되기 전 파스장들은 평범한 초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벌어진 뒤 이곳은 완전한 늪과 수렁으로 변했죠. 파스장들을 방문한 참모장은 시체 가득한 전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은 캐나다인들의 독립의지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처음 터졌던 1914년 당시엔 캐나다가 영연방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군사를 보내 도와주는 것에 국민들이 우호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보내고 보내도 또 보내달라고 하자 점차 캐나다인들의 분노가 쌓이게 되죠. 그렇게 1919년 캐나다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국제연맹에 가입했고 1931년엔 마침내 독립을 확인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파스장들은 전쟁과 로맨스가 적절하게 섞여 있습니다. 2시간 분량 중 절반이 마이클과 세라의 로맨스 그리고 데이빗에 관한 이야기죠. 즉 1시간이 지나서야 배경이 파스장달로 이동합니다. 때문에 전투씬도 다른 전쟁 영화에 비해서 비교적 적습니다. 하지만 마이클과 세라의 이야기가 나름 낭만적으로 그려지는 만큼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킬링타임용으로 꽤 괜찮으니깐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필바였습니다.